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오늘은 용인 수지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와 있고요. 목조주택으로 대략 한 22년 정도 전에 지은 주택을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할 현장을 미리 저희가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체적으로 20년 전에 목조주택으로 지을 경우에 보통 외부는 시멘트 사이딩, 내부는 이렇게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루바를 치고 여기 보는 것처럼 벽난로도 하는 게 20년 전에 목조주택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목조주택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땅도 좀 넓지만 지하에 주차장이 2대 규모로 되어 있고 AV룸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1층, 2층 합해가지고 약 한 60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9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구를 한번 보니까 옛날에 한생 가구로 아마 전 건축주께서 상당히 신경 써서 꼼꼼하게 설계되고 시공된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는 베이창, 저희가 이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할 때는 사실은 외피 면적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창도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좋은 창을 많이 낼 수 있는데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베이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각도가 한 135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3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쭉 깊이감, 바깥에서 볼 때는 돌출된 거고 안에서는 이렇게 공간감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런 베이창을 보통 방이나 아니면 주방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이 모습을 보니까 괜찮고요. 바깥에 보면 저렇게 굴곡진 오래된 소나무를 보니까 최초에 이 건축가 이 집을 지면서 상당히 많은 집에 설계를 하면서도 고심을 하셨고 외부 조경에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여기 주방에서 바깥에 보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싱크대도 이렇게 그 아일랜드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면 이쪽에 냉장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여기에 보면 이제 조그만 다용도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외부 뒤에 데크로 나가는 뒷문 출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0년 전에 목조주택을 단독주택을 설계 시공할 때는 거실이 보통 천장을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오픈하게 되다 보면 거실과 2층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체적이 커지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바닥을 대표해서 대류난방을 하려고 하면 많이 춥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직접 데울 수 있는 이렇게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앞쪽에 보면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쪽이 북동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창들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크게 해서 전망은 확 튀게 좋아졌을런지는 몰라도 여기가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시브급으로 다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창문은 전부 다 3m 이하의 패시브하우스, 1.5m 이하의 패시브하우스를 인증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창호를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그 전에 쓰셨던 안방의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앞에 정원이 잘 가꿔져서 새로운 건축주께서는 이 집 전체를 올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창호를 이렇게 미닫이 창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미닫이 창호를 아예 패티어 도어로 아래까지 전부 다 확장해서 바로 여기서 데크로 나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조경을 조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델링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쪽에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있는데요. 규모가, 화장실 규모가 이제 옛날에 20년 전에 지었던 주택 중에서는 이 드레스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화장실 규모는 안에 들어와 보면 웬만한 집의 방만한 정도의 크기. 이쪽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카운터 세면기가 있고요. 양변기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옛날에 유행했던 월풀 욕조가 있고요. 따로 이쪽에 샤워실이 따로 갖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에 보면은 이쪽에 자녀방이 이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래층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층, 2층 거실이 오픈된 상태에서 난간 너머로 저렇게 멀리 다 볼 수 있는 팍 트인 2층 거실을 볼 수 있고요. 2층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바로 패티어 도어를 열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도 다소 불편하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이 공간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단도 보면 2층 전체의 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옛날에 많이 썼던 레드파인 루바라고 하는 미속 루바가 전부 쳐져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를 다 새롭게 완전히 바꾸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와가지고 전에 이제 자녀방으로 썼던 그 방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면은 이쪽에 동쪽 방향하고 그 다음에 동북쪽 방향하고 이렇게 양쪽에 창호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목조주택에 옛날에 박공 지붕을 많이 했잖아요. 그 박공 지붕에 오픈된 데다가
저 안에 보면 원목으로 노출볼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많이 썼었던 그런 방식을 보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 또 다른 자녀방인데요. 이 집의 전체 규모를 보니까 아래층에 큰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있었고요.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자녀방이 3군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자녀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아래층 주방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이 베이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그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왔는데요. 지하실에 내려오면 지하실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외부에 완벽하게 방수 공사를 하고 단열재를 시공해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기의 찬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에 내부에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특별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랜 세월, 20년이 넘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밑에 보면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벽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습기에 의한 결로와 곰팡이에서 많이 썩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걸 저희가 보는 거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실은 이 지하가 보면 이렇게 3면이 다 막혀 있고 이쪽 한 면만 뚫어져 있는데, 뚫어져 있는 것도 워낙 여기가 경사지가 이렇게 북쪽으로 낮고 남쪽으로 약간 높은 지형이거든요. 이쪽이 남쪽 방향인데 이쪽 남쪽 방향에 보면 이렇게 DA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DA 공간이 보면 사실은 저 위에 환기구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다 위에 데크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공기순환이 전혀 잘 안 되는 구조죠. DA 공간이라고 해서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그 버퍼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여기 차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채광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환기도 안 되고 채광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 나갈지 한번 봐주시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DA 공간에 이렇게 그 단열 공사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하고 온도차가 많이 생겨지고 습기에 의한 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밑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안에만 방수 단열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패시브하우스에서는 DA 공간에도 똑같이 안쪽에 전부 다 방수와 단열을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여기에 있는 습기와 냉기, 찬기가 이 안쪽 지하실로 전이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와 보면 계단을 내려와서 우측에 수납할 수 있는 실과 계단 밑에 기계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지하실의 메인 공간이라고 하는 AV룸이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 쓰셨던 이렇게 스피커가 그대로 있고, 이쪽에 보시면 저 위에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 쓰시던 거 그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면 일단 공기가 이렇게 딱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기를 충분하게 환기할 수 있는 그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환기 시스템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설계를 하면서 열회수 환기 장치를 저희가 지하에 따로 놓고 1층과 2층 따로 놓고 해가지고 2대를 저희가 열외수형 환기 장치를 2대를 설치할 걸로 저희가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수지에 있는 그 목조주택 대략 한 90평 정도 되는 집을 1층과 2층 지하에 있는 AV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 주택이 어떻게 패시브하우스로 하나하나 리모델링 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창문도 패시브급으로 단열도 강화시키고 기밀성능도 강화시키면서 저희가 열외수 환기 장치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하와 1층, 2층을 넣게 되고, 뭐 사실은 여기는 외부 차광 장치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동쪽과 서쪽 중에서 대부분 이 집은 북동향이기 때문에 외부 차광 장치는 필요 없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건축주하고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가면서 리모델링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